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반도체를 빼면 현재와 미래를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AI 등등 모두 반도체 없이는 꿈도 못 꿀 기술들이잖아요. 사실 어제 반도체 부문 주식시장 잠시 주춤했습니다만 지금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어쨌든 반도체 분야가 오늘의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서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회장의 주식 재산도 아마 가장 많이 올랐다고 성춘 부회장님. 예. 30조 원. 개인 재산이 30조 원을 넘었다는 건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1년 사이 이게 18조 원이 늘어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오늘 2월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 2월 3일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찾아보니까 5만 1,000원이었습니다. 5만 1,000원. 예, 오늘 종가가, 그러니까 오늘 시작할 때가 15만 1,000원이었으니까 네. 3배가 정확히 오른 거죠. 그러니까 10만 원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 12조에서 30조까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 이재용 이 회장의 재산뿐만 아니라 수많은 한국의 개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미들도 개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파와 삼성전자파가 있는데, 삼성전자를 쥐고 있는 개미들이 정말 전 1년 전에 만났던 그 친구들은 다 정말 암울한 소리만 했었는데 요즘 만나면 다 얼굴들이 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재용 회장도 최근에 아들의 군 그 장교 그런 소식이나 이런 거 볼 때마다 조금씩 얼굴이 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담고 있는 국민들, 개미 투자자들의 얼굴도 조금씩 그래도 펴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 같이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식은 15만 9,600원, 70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만 9,800원 이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더 15만 1,000원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재산도 30조 원을 넘었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산업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반도체고, 우리 반도체 산업의 역사에서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또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자, 그 시작은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역사적인 만남, 두 사람의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반도체의 역사가 시작된 건데요. 김선태 대표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제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1967년, 68년, 69년 대한민국의 오늘날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는 큰 밑그림을 저때 사실상 그려버렸어요. 네. 그때 이제 1968년도에 그러니까 경부 고속도로를 갖다가 길이 뚫려야 혈맥이 돈다 그래가지고 저 경부 고속도로를 갖다가 2년 5개월 만에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428km의 경부 고속도로를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게 건설 중장비 기반이 좋은 것도 아닌데 저걸 2년 5개월 만에 경부 고속도로를 뚫렸어. 그때 대단했죠. 정치권이나 지식청에서는 이게 돈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유람길 만든다고 유람로라는 말이 그때 생겼었어요. 그런 정도 비판이 있었지만 이걸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상황실까지 경부고속도로 공사 진척도까지 이렇게 살펴냈어요. 자, 그런 이제 한편에는 네. 또 이 전자, 이 반도체 이런 것까지 앞을 내다본 박정희 대통령이 이병철 회장에게 그때 세 가지를 제시했어. 어떤 당신 거였습니까? 자동차 할래? 안 그러면 조선업 할래? 안 그러면 이게 이제 반도체, 전자장비 할래? 그런데 이제 선택한 것은 이제 이병철 회장이 바로 이 전자 쪽을 간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삼성은 백색 가전을 갖다 가져가고 이게 반대쪽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병철 오늘날 삼성 창시자인 이병철 회장이 아까 우리 이 방송 시작도 사업 보국이라 했잖아요. 네. 이 사업 보국이란 말이 첫째도 둘째도 기업은 국가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기업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이병철 회장의 지론이었어요. 그렇죠. 이걸 이제 지금 요 근래 이제 이재용 회장이 상당히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픽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자, 박정희 전 대통령, 이병철 창업회장에게 중화학공업에 손을 대면 어떻겠습니까? 중화학이라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요? 조선이나 자동차, 전자공업 중에 하나 고르십시오. 라고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오고 간 거죠. 자, 결국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은 전자공업.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탄생하게 됐고 지금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원석 의원님.
저 시기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고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거의 농업국가였고 아주 이제 그 초보적인 경공업 정도를 하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런 경제 구조나 그런 이제 산업을 가지고서는 경제 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중화학공업 쪽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런 판단을 정책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보니까는 조선 자동차는 결국에 현대가 골랐네요. 이 전자는 삼성이 고르고. 네.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보면 산업을 육성하고 또 기업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 논란도 나오고 이러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우리 국민 소득이 200불이었습니다. 2,000불도 아니고 지금의 200분의 1 수준이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런 경제 규모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놓는다는 것도 사실은 저런 중화학공업을 선택한다는 것도 엄두가 안 나던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시절이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도 비전이 있었고 네. 어떻게 보면 사업가로서 이병철 회장도 안목이 있었던 거죠. 특히 이병철 회장은 이제 일본의 경제 발전을 유심히 관찰을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공부도 했고 네네. 또 일본과의 여러 가지 그 산업 제휴도 했었기 때문에 특히 일본의 전자산업 발전을 아주 눈여겨봤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백색가전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이 반도체와 IT를 선도하는 이런 이제 삼성그룹의 기틀을 당시에 닦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병철 회장, 고 이병철 창업주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 기업은 첫째 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어야 된다. 이리 늘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국가에 도움될 뿐만 아니라 이게 조금 폭을 넓게 해서 인류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인류에 도움이 돼야 이 수출이 되고 세계 시장 갈 수 있지. 자, 목소리 확인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과거 이병철 회장은 불편한 관계도 있었습니다. 바로 1966년에 사카린 밀수 사건 때문에 이병철 회장이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었고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좀 불편해했던 부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양현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사카린 밀수 사건 이런 사건이 있고 나면은 기업과 특히나 이제 그때처럼 어떤 국가 주도의 경제 하에서는 기업과 정부와의 관계가 정말 크게 불편해집니다. 네. 뭐 당장에 예상되는 부분이 세무조사 그리고 또 검찰 수사 이런 것으로 뭐 지금 같았으면 이제 그런 통로로 흘러갈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도 지금 굉장히 통 큰 결단을 한 거죠. 네. 이것을 이제 불편했던 관계를 이 경제 근대화로 전환을 시킨 것이고 이것을 또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그야말로 사업 보국 그러니까 은혜를 갚는다 보 이렇게 국가에 대한 은혜를 갚는 이런 것을 이제 사업 철학으로 해서 결국 어떤 반도체를 그 미래 먹거리로 해서 지금의 삼성전자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성태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좀 나이가 계신 분들은 저 사카린 사건을 다 아는데 네. 저게 이제 1965년입니다. 그때는 이제 그 한국비료공업이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이런 사카린을 비롯한 이런 화학성품 특히 식용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생산할 때죠. 지금은 그게 롯데케미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롯데정밀화학인가 이 회사로 됐는데 그때 이제 이 회사를 통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그때 이제 그 일본 그 그룹 그 공장에서 이걸 갖다가 그 차관을 도입해 가지고 울산 네. 공장을 돌리는데 이걸 그때 사카린만 그에 이제 거기에 밀수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때 뭐 밥통하고 뭐 심지어 뭐 TV하고 이런 네. 가전 제품까지 그렇게 왕창했어요. 이런 생필품이 그래서 이제 뭐 이 도덕적으로도 이 엄청난 비난이 그래서 오직하면은 이 사건으로 이제 그때 저 이병철 회장의 이제 두 채가 네. 깜빵을 갔어요 이때. 그걸 책임을 지고 6개월 1년 살았습니다. 문제는 네. 그 아들이 깜빵 살고 나와가지고 이거는 자기가 주도한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한 거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과 그 아버지는 이제 영원히 관계가 멀어져 버립니다. 네, 그런 역할이 그런 아픈 뭐 가정도 겪으면서 오늘날 이제 삼성전자는 만들어진 건데 박정희 대통령이 저 시절에요. 놀라지 마세요. 지금 서울시 예산 같은 당시 규모로는
그걸 갖다가 이 반도체 산업을 갖다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이병철 회장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그런 뒷받침을 해주면서 오늘날 저 반도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거 반도체 물론 삼성 이병철 회장 지금 이정용 회장까지 이 반도체 산업을 잘 육성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상 여기에는 우리 국민들 헬세가 들어가 당시 그냥 서울시 예산 정도면 엄청난 규모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결단도 굉장히 컸다. 그렇죠.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는 이런 정도의 해안을 가지면은 그 국가와 국민은 미래에 잘 사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입니다.